안녕하세요. 양방과 한방으로 동물들을 치료하고 있는 16년차 박정식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16년 차. 아, 네. 네.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양방과 한방으로 우리 아이들을 치료하는 수의사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아, 이런 분이 계셨나? 약간 되게 생소했어요. 맞아. 한방과 양방을 곁들인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두 가지를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한 8년 전일 거예요. 8년 전에 수술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적도 그렇고 이제 특히나 허리 쪽이 안 좋은 친구들은 치료를 이제 수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좀 저한테 좀 부담이 됐었고 이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침이라고 하는 치료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정보들을 많이 듣게 됐고 실제적으로 한 영상을 봤는데 후지 마비가 됐던 아이가 침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보행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다. 수술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 이제 침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방과 한방을 지금 다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계시는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한방과 양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양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수술, 되게 많이 수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메스라고 하는 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침습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한방이라고 하는 건 비침습, 그야말로 이제 메스가 이제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이 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치료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견주로서 보면 이왕이면 내 아이 마취시키고 싶지 않고 수술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견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양방과 침치료, 네. 한방까지 맞습니다.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한방 치료에도 효과적인 질환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디스크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신경계 질환.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소형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실관절 질환. 그리고 이제 중형견 이상 이제 대형견이 갖고 있는 이제 고관절 질환의 치료에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두 가지 질환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디스크,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주셨는데 디스크 하면 일단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한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일단은 이제 보호자님들이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이 이제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마비가 아니더라도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육안으로 딱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전마비라고 하고 완전마비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시키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자꾸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아이가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단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보통 이제 이럴 때 일단 빨리 2차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방 치료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좀 사례를 알려주세요. 실제적으로 이제 디스크로 이제 온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긴 한데 말씀했듯이 2차 병원을 먼저 가셔서 MRI를 찍어보시고 디스크 이제 진단을 이제 받아온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아이가 노령이거나 나이가 많아서 마취 좀 위험성이 있으면 이제 MRI를 바로 찍지 못하시고 저희 쪽으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이다 사실은 이제 후지마비 이제 다리를 걷지 못했을 때 모든 질환이 디스크는 아니지만 디스크의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한다면은 침치료일 때 굉장히 효과가 나겠습니다. 사실 원장님이 이제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영상 보면 실제로 침 치료를 받고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실제 이제 견주들의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저는 이제 많이 느꼈는데 이제 그 영상을 또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 치료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만약에 마비가 오게 되면은 신경계 쪽에 질환이 이제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추간판이라고 하는 이제 연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골 안에 이제 그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게 이제 튀어나오면서 쉽게 말해서 척수를 누르는 게 디스크거든요.
그래서 신경에 압박이 온다거나 신경이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껴하는데 일단은 이제 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전문적인 내용은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느낄 때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줌으로써 통증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보행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효과적인 거는 이제 알겠으나 또 견주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아이마다 다르고 뭐 증상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몇 번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디스크라고 했을 때 몇 번 정도 했을 때 이렇게 효과 봤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치료 사례는 각각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한 10번 정도 말씀드리긴 합니다. 아 기본이 뭐 기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후지마비일 때 이제 디스크는 좀 5단계로 나눕니다. 5단계로 나누는데 이제 3단계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완전 마비, 아예 걷지 못할 단계가 이제 3단계 이상이 되는 거고요. 4단계는 이게 배변 변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방광 질환이나 풍파 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가 빨리 이제 서둘러야 하는 거고요. 5단계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디페인 반응이라고 해서 뒷다리를 꼬집었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신경이 완전히 이제 손상이 되는 거죠. 그 단계가 되면은 이제 수술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런 횟수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10번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디스크 질환에 이제 한 방이 효과적이다라고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근골격계 질환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해주셨어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좀 이제 치료법이 다르고 증상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아이들 사례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소형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질환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견, 이제 대형견들은 이제 고관절 탈구, 고관절 이형성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질환을 치료할 때 보장님 이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탈구가 되어 있으면 나와 있는 건데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치료가 되죠? 라고 이제 사실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가요? 진행자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관절 질환이 있을 때 단순하게 몸은 관절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그다음에 근육, 뼈, 신경, 인대, 힘줄, 이제 이런 연골, 이런 이 몸의 복합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시키면서 슬개골 탈구로 인해서 이게 계속 빠졌다 들어갔다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 그래서 탈구가 된 부분이 뼈가 암호가 되면서 주변에 부드러운 조직을 그래서 이 손상을 입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주변부가 염증이 오기가 쉬운데 그게 관절염으로 이어지고 나이가 계속 들면서 그게 더 심화가 되니까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절 질환은 단순하게 탈구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절염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고 그 치료를 말씀드렸듯이 침으로써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침은 사실은 몸의 어떤 부위든 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슬관절 질환이든 고관절 질환이든 디스크가 되든 이제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 탈구가 심해요. 우리 아이 디스크가 심해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신박하다. 이런 치료법이 있어. 네. 아마 다들 희소식이다라고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침 치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뾰족한 침을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 아픈 부위에 이렇게 찌르면 우리 아이 겁도 많은데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뭐 무서워하고 막 싫어하거나 좀 그런 건 없나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보호자님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침의 두께를 보면 0.2mm. 그래서 비유하자면 머리카락 정도의 두께 아니면 모기 주둥이 이제 그 찌르는 그 정도 두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모기에 물릴 때 그 감각도 잘 못 느끼거든요. 물리고 나서 이제 가려우니까 맞아요. 막 이렇게 그렇게 알잖아요. 네. 그 정도의 이제 만약에 뭐 아프다 하면 그 정도의 아픔이기 때문에 사실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오히려 이제 침 치료하면서 몸이 이제 이완되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조는 애들이 있어요. 침 맞으면서요? 그 성격 좋은 아이들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실제로 저도 침 맞아보면 네. 뭐 그렇게 좀 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이제 성격만 좋아서 그런 건 아닌가. 그 아이가 통증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아이가 지금 아까 말했듯이 디스크나 관절 질환 때는 엄청나게 많이 통증을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헥헥거리거나 애들이 이제 떤다거나 이제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막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이게 이제 통증의 증상인데 오히려 침을 맞고 나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니 침 맞는 정도는 뭐 그런 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원장님이 양방도 하시고 한방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업에 대한 자부심이 막 눈빛에서 막 이글이글 저도 보였거든요. 어떤 순간이 가장 보람이 있으셨어요? 아, 내가 두 개 다 해서 이렇게 아이들 치료하기 너무 잘했다. 어떤 순간 좀 기억이 나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치료를 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기뻤던 거는 이제 노령견들이 이제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한테 와서 치료가 됐다고 했을 때 그때가 정말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의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이제 마음의 치료를 같이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때 나를 좀 이렇게 맞아.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노령견을 키우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가시밭이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늘 이제 노심초사인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치료 한방 치료를 통해서 건강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족이 다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또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 좀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네. 이제 제가 이제 한방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양방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이제 좀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어요. 줄기세포 우리 이제 뭐 피부 재생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치료에도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거? 네, 이제 줄기세포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염증을 많이 억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손상된 그런 이제 세포를 이제 재생해주는 개념으로 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노령 환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신레이저라고 하는 걸로 또 이제 효과를 보지만 이제 몸에 만성 질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그 질환까지도 같이 치료하면서 하면 훨씬 아이들이 도움이 됐네. 이제 아무래도 근본 치료를 이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회복력도 빠르고 건강을 찾는 그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많은 견주분들 한방 치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견주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이제 고민을 이제 뭐 당연히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노령견이어서 마취의 좀 위험성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대안이 없다. 이제 뭐 수술하기에는 일단은 이제 뭐 재발 위험성도 좀 걱정되고 해서 이제 다른 대안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방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마 고민하신 분들께 많은 그래 결정했어 이렇게 좀 가이드가 되는 한마디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댕냥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